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추석 당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길에 딸 김주애를 동행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그녀를 잠재적 후계자로 지목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12살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9월 5일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12살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주애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북한 지도자가 유일하게 공개한 자녀이자 사실상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며 만약 그녀가 핵무장 국가의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는 김주애의 달라진 외모와 의상에도 주목했습니다. 2022년 첫 공개 당시에는 흰색 패딩을 입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이후 군사 행사와 주요 공개석상에서 가죽 트렌치 코트와 장갑을 착용하며 악인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겼다고 묘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인 여성들이 입는 시스루 복장을 선보이며 의도적인 이미지 관리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신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딸 김주애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주애가 해외 공식 일정에 함께한 첫 사례로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담겼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귀한 소식을 전하면서 전용 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선 김주애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름이나 호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행사 등 부친의 주요 일정에 꾸준히 동행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 역시 외교 무대 참여보다는 후계 수업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북한의 권력 승계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장남 김정일을 오래 준비시켰지만 김정은은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후계자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배제되거나 숙청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하웰 옥스퍼드대 연구원은 김정은은 김씨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민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며 후계자가 딸이든 여동생이든 권력은 혈통 안에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김주애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부상했지만 실제로 최고 권력까지 이어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물의 유전자를 직접 교정하는 연구와 상업화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말과 소, 양, 돼지의 특정 형질을 바꾼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DNA 염기를 잘라내거나 바꿔 발현을 조절하는 이 기술은 연구실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르헨티나 사례입니다. 현지 비영리 연구기관 키론 바이오텍은 경주마 폴로 프레자를 복제한 뒤 근육 발달 억제 유전자를 교정해 속도를 높인 말 5마리를 공개했습니다. 전통적인 선별 교배 방식과 달리 유전자 자체를 바꾼 경주마는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아르헨티나 폴로 협회는 즉각 유전자 교정말을 경기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가 현실로 넘어가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기업 엑셀리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털을 짧고 매끄럽게 만든 PRLR 슬릭소를 개발했습니다. 열 스트레스 저항성이 강해 고온 환경에서도 육류와 유제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 FDA가 식용 승인을 내렸지만 실제 출시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인도 카슈미르대는 세계 최초로 근육량을 늘린 유전자 교정량을 발표했습니다. 육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영국의 제너스는 치명적 전염병인 PRRS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가진 돼지를 개발했으며 2026년 미국 시장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 리비비코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당분자를 제거한 갈세이프 돼지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돼지는 식품뿐 아니라 장기 이식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을 줄여 인간 이식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윤리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정된 유전자가 자손이나 야생 개체군으로 번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동물과 인간의 건강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버드 의대 잔틴 룬쇼프 교수는 결국 핵심은 어떤 동물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과 우려가 교차하는 크리스퍼 동물 시대, 과학이 열어준 길 앞에서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숙제가 무겁습니다. 1915년 5월 31일 독일군 비행선이 런던 상공을 급습하며 폭탄을 투하했던 순간은 영국의 전통적 안보 지형을 무너뜨린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바다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섬나라의 이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비행선은 최첨단 무기였지만 곧 속도와 탑재력에서 우월한 비행기에 자리를 내주었고 미사일이 등장한 이후로는 전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행선은 100여 년 만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으며 군사적 역할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장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연례 무인 시스템 훈련 램머스 25에서 포착됐습니다. 포르투갈 연안에서 열리는 이 훈련에는 30여 개국이 참여했는데 이곳에 핀란드 기업 켈루가 개발한 무인 자율비행 비행선이 등장한 것입니다. 길이 11m, 폭 2m의 소형 비행선은 시내버스 길이와 비슷합니다. 나토가 이번 훈련에서 중점을 둔 것은 바로 ISR, 즉 정보 수집, 감시, 정찰 능력 강화입니다. 다시 말해 적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임무를 비행선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켈루 비행선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고도 비행입니다. 고도 80에서 150m, 즉 63빌딩 높이의 중간쯤에 머물며 비행합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용 비행선이 1000m 이상 고도를 비행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구름 아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위성이나 고고도 정찰기에 가려지는 시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을 모두 포착하는 스펙트럴 카메라, 레이저 기반의 라이다, 열화상 카메라까지 탑재해 최대 300km 떨어진 적의 함정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인기나 드론이 같은 역할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불시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켈루 비행선은 수소로 부양하며 한 번 떠오르면 12시간 동안 하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를 계속 태워야 하는 기존 항공기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시속 25km로 느리지만 하늘 위 떠다니는 망루처럼 장시간 특정 구역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비행선은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민간 활용 가능성도 큽니다. 산불 감시, 농업용 지도 제작, 발전소와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 점검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켈루 측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전장에서 사라졌던 비행선이 다시 하늘로 돌아온 것은 현대 전쟁이 단순한 폭격보다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런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비행선이 이제는 전장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Z세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밈, 젠지 스테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젠지와 스테어를 합친 이 용어는 Z세대가 상대방의 질문이나 대화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잠시 응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틱톡에서는 젠지 스테어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1만 개를 넘어섰으며 일부 영상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경험담이 잇따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수를 지적해도 반응이 없다. 질문을 했는데 무표정으로 쳐다만 본다는 글이 공유됐습니다. 실제로 한 매체가 30대에서 50대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4%가 젠지 스테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 비율은 52.4%, 세대 간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원인으로 소통 회피 및 기술 부족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꼽았습니다. 미국 NBC 뉴스는 팬데믹으로 대면 경험이 줄어든 Z세대가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젠지 스테어를 감정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태도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의가 없다는 반복적 세대 비판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밀레니얼 세대가 나르시시즘 세대, X세대가 슬래커 세대로 불렸던 것처럼 세대마다 고유한 특성이 사회적 낙인으로 해석돼 왔다는 것입니다.
Z세대 당사자들은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이없는 질문이나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한 틱톡 영상에서는 치즈 없는 치즈버거를 달라는 손님 때문에 당황해 잠시 멍해진 것이라며 젠지스테어의 맥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젠지스테어는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과 디지털 환경을 거치며 형성된 세대적 경험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가 이를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의 특성을 업무와 조직 운영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일찍부터 맛있는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차례상 위에 올린 푸짐한 전과 송편, 또 과일만큼이나 마음도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